안녕하세요 친구들. 생활 속 환경 유해 물질에 대해 알아보는 케미TV 환경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활 곳곳에 숨어 있는 환경 유해 물질인 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흰색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떤가요? 보통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색깔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또한 결혼식장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신부의 웨딩드레스도 생각나기도 합니다. 흰색은 깨끗하고 정화를 나타내는 색으로도 인식되어 일상생활 속에서도 흰색 제품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밝고 순수한 이미지의 흰색을 만들어낼 때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사용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잠시 미술사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미술사에서 획기적인 발명품을 얘기한다면 유화물감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겁니다. 유화물감을 사용하기 전에는 색이 있는 광물을 갈아서 이를 달걀과 섞어 사용하는 템페라 기법을 이용하여 미술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초기의 물감에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초록색 물감에는 비소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쥐를 잡는 약으로 사용되었을 정도로 매우 독성이 강한 물질입니다. 주황색은 수은을 사용하고 있었고 연백색, 흰색에는 납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물감을 계속 사용해야 될 화가들은 독성의 물질이 포함된 물감을 사용해야 된다는 모순된 상황에 마주하게 되는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중 납으로 만든 인공적인 백색 안료 연백색은 19세기까지 서양 미술사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 안료라고 합니다. 이 색은 특유의 하얀 빛깔로 그 당시 화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화가들은 연백색의 주성분인 납에 서서히 중독되었고 계속된 납의 노출로 인해 각종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연백색 속에 납 중독하면 대표할 수 있는 화가가 있습니다. 바로 제임스 맥닐 휘슬러입니다. 그는 미국 출신의 화가로 그의 작품에는 자주 등장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연백색의 드레스를 입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입니다. 그의 작품 중 하나인 흰색 교향곡 1번이 그려졌을 당시엔 흰색 의류와 창백한 화장이 매우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휘슬러의 그림 역시 흰색 열풍 중 하나였습니다. 그의 작품 초기에는 대중들로부터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그 뒤엔 속마음까지 드러내는 듯한 투명한 분위기를 가지는 걸작으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연백색이 정말 많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백색 속에 인체에 유해한 납성분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술가의 정신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색을 결코 포기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연백색을 계속 사용하게 됨으로써 결국에는 몸속에 축적된 납이 그의 죽음을 빼앗아갔습니다. 현재 납 중독의 위험성이 알려지면서 티타늄 등 납을 대체할 물질들을 흰색 안료로 제작하여 사용한다고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납은 몸속에 노출되면 매우 치명적인 물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납은 어떠한 물질일까요? 납은 지구의 표면, 즉 지각에 비교적 널리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물질로 은처럼 생긴 청백색의 무른 금속을 말합니다. 납은 녹는 점이 327도씨로 다른 금속 물질에 비해 비교적 낮은 편이고 단단하지 않고 무른 금속입니다. 납은 쉽게 추출할 수 있고 재련이 쉬워 고대부터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 제국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 상류층에 속한 로마인들은 상수도관, 식기, 필기구, 화폐, 화장품, 건물 축조 등의 납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일상생활 자체가 납과 함께한 셈입니다. 특히 상류층의 로마인들은 식수를 공급받기 위해 납을 사용하여 상수도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납은 부식에 매우 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로마 제국의 건축물들을 보면 납으로 만들어진 상수도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상수도관에 묻어있는 납들이 식수를 통해 로마인들의 몸속으로 유입이 되어 납 중독으로 로마 제국 멸망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연구가 보고되었을 정도로 납에 노출되었을 때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현대에도 납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었습니다. 페인트, 휘발유, 장난감, 화장품 등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제품에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에 들어와서 납 노출에 따른 위험성이 알려지게 되었고, 페인트, 휘발유 등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용품에 납이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납은 우리 몸 대부분의 기관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치명적인 물질입니다. 납이 몸으로 들어올 경우 혈액 속의 헤모글로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효소의 활성화를 방해하거나 신경계의 흐름을 방해하여 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납은 칼슘과 단단히 결합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납에 노출된다면 우리 몸의 뼈와 치아에 저장됩니다. 우리 몸은 몸속에 칼슘이 부족해지면 이를 보충하기 위해 뼈에 있는 칼슘을 꺼내어 이를 흡수합니다. 이때 뼈와 치아에 저장되어 있던 납이 칼슘이 흡수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칼슘 대신 납이 흡수되는데 이로 인해 손목, 손가락, 발목 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납 노출의 위험성이 알려지고 나서부터 엄격한 규제를 마련하여 납에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납 성분을 사용하지 않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납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기 마련입니다. 지금 당장 사용해도 인체에 해를 줄 수 있는 정도의 납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오랜 시간 동안 납에 계속 노출된다면 그에 따른 부작용은 언젠가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증상이 없어서 자신이 어느 정도로 납에 노출되었는지 쉽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생활 속에서 납에 노출되는 것을 줄이기 위한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플라스틱 장난감, 학용품, 색연필 또는 크레파스와 같은 어린이 용품과 건전지, 페인트, 화장품, 포장지 등에서 납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생활용품 속 납의 함량은 매우 미미하여 노출에 따른 피해가 바로 나타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된 노출로 몸속에 쌓임으로써 다양한 환경성 질환이 나타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납에 노출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봅시다. 놀이터에서도 납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놀이터에는 놀이기구, 모래가 있습니다. 놀이기구에는 색을 입힘과 동시에 녹이 생기지 않도록 페인트를 바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사용하는 페인트에는 납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놀이기구 겉면에는 납이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놀이기구를 이용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몸을 깨끗이 씻고 입었던 옷은 반드시 세탁해야 합니다. 놀이기구에 입혀진 페인트는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떨어져 나간 페인트는 놀이터에 있는 모래에 쌓이게 됩니다. 모래를 가지고 놀거나 그 위에서 뛰어놀 때 놀이기구에서 떨어져 나간 페인트가 우리 몸에 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역시 놀이터에서 놀고 난 뒤에는 옷 세탁은 물론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놀이터에서 놀 때에는 과자 같은 거, 음식물은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놀이기구나 모래를 만진 손으로 과자를 먹게 된다면 손에 묻어있는 납이 몸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장에서 발생하는 연기,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매연 등에도 납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때 발생한 납은 공기 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즉, 우리가 숨을 쉴 때 공기 속에 들어있는 납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장 주변이나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곳과 같이 먼지가 많이 발생하거나 특히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외출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외출을 해야 한다면 마스크를 착용하여 몸속으로 납이 들어오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캔 음료 통조림 겉면에 미량의 납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해당 식품을 구매한 뒤 먹을 때에는 음료의 경우는 컵에, 통조림의 경우는 그릇에 옮겨 담아 먹게 된다면 납 노출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납과 같은 환경 유해 물질은 특히 어린이 건강에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구입하는 크레파스나 색연필, 장난감, 책가방, 필통과 같은 어린이 용품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어린이 용품에도 납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 어린이 용품에 납이 사용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지요. 따라서 어린이 친구들은 어린이 용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친환경 인증 또는 KC 마크가 있는지 확인하고 구매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반짝이고 다양한 색이 들어간 제품은 화려한 만큼 납이 많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 용품의 경우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환경 유해 물질 사용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용품을 구매할 때는 제조일자를 확인하고 최근에 만들어진 제품을 이용하는 것도 납과 같은 환경 유해 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환경 유해 물질인 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해 올바른 환경 보건 습관을 가지도록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 유해 물질에 대해 신나고 재미있게 알아보는 케미TV의 환경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